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오늘 오전 강원도립대학교 내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현판 제막식과 함께 기념식수와 공연 등 개청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2청사는 1본부장과 3국 등 287명 규모로 조직됐고 영동과 남북권 정책기획과 조정, 탄소와 수소 전략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청식 직후 이 청사 집무실에서 제2청사 비전과 추진 전략을 1호로 결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이기찬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도의회 부의장직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거리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명시돼 있고 보궐선거 시기 등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의원 전체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양국은 강원도의회 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로 인해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돼야 한다며 이기찬 의원이 석고대죄하라고 논평했습니다. 한여름 거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흡수하는 가로수는 시민들에게도 또 도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0년 넘게 도심을 지킨 가로수들이 병들어 잘라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청 인근 왕복 2차선 대로변. 플라타너스로도 알려진 가로수 양퍼즙나무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 몸통마다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나무를 직접 두들겨 보니 뿌리와 가까운 아랫부분엔 위쪽 나무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가지 자른 면에 이제 새가 생겨가지고 이제 썩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춘천 세무서 앞 대로변 횡단보도. 가로수가 25도 넘게 기울었고 또 다른 나무는 손바닥 한 뼘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아스팔트의 열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갈라진 겁니다. 네, 이 나무는 사람 허리 높이까지 갈라졌는데요.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들은 주변에 20그루가 넘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가로수 480그루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대다수는 50년 전 지어진 양버즙 나무들입니다. 이 가운데 6곳의 나무 67그루는 심각 이상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높아 당장 잘라내거나 제거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에 숲이 부분만 살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나무는 제때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생육 시기가 줄어듭니다. 특히 나무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가지치기가 나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상가시야를 막거나 전깃줄을 건드린다며 굵은 가지까지 잘라내다 보니 병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부우균이 들어가면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춘천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나무 20그루를 베어냈습니다. 올해도 결국 14그루를 베어내야 합니다. 나무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심는 가로수들도 50년 뒤엔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에 410년 된 보호수 느릅나무가 고사해 보호수 지정이 해제됩니다. 강원도는 나무 중심부의 부패로 지난 5월 비바람에 쓰러진 느릅나무가 회생 불가능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를 예정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느릅나무의 수령은 410년, 높이는 23m, 둘레 5.4m로 강원도 내 생존하고 있는 느릅나무 중 가장 크고 오래돼 지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도 이번 장맛비에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동강국제사진제가 개막했습니다. 국제사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탈리아 사진 거장 11명의 작품도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홍빛 물건들이 짝을 지어 나란한 방 안에 그 물건의 일부처럼 화면을 응시하는 소녀들. 데칼코마니의 반대편에는 파란색 물건들만 한가득인 소년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20년 전 어린 딸의 사진을 찍어주다 우연히 딸의 물건은 모두 분홍색이라는 걸 발견한 작가는 곧 이것이 딸만의 일도 한국에서만의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물건을 찍으며 핑크앤블루 프로젝트 전시를 열어온 윤정미 작가는 아이들이 성별에 따라 고정된 색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또래, 가족과 관계를 맺으며 뚜렷해지는 사회학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전 찍은 사진을 비슷한 구도에서 다시 찍어보고 비교하는 사진은 지금은 흔해졌지만 이 방식을 1960년대에 시작한 원조 사진가가 있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작가 마리오 크레시는 1960년대 이탈리아 마을에서 이 같은 선구적인 작업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예전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미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실험적인. 기자로서 내전과 같은 극한의 환경을 뛰어다녔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파울로 펠레그리는 죽음을 맞닥뜨린 현장에서 피사체가 마주한 두려움을 담고 있지만 찍고 있는 자신도 그 안에 몰입시킵니다. 이 사람을 찍지만 결국 유리를 통해서 찍기 때문에 반대 유리가 반사돼서 본인의 모습이 그 얼굴과 지금 눈빛에서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지난 11개월간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쳐온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동강사진제 수상자인 윤정미 작가의 수상자전을 마련한 것은 물론 국제사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탈리아 사진 거장 11인의 작품을 초기부터 최근까지 인물과 공간에 집중해 배치했습니다. 또 사진 기자들의 보도사진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 등 모두 12개 전시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표현의 다양한 방법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영월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 문화예술회관 등 영월읍 일대에서 오는 9월 말까지 2달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포와 해운대, 대천해수욕장의 국내 3대 해수욕장 보유 도시인 강릉시와 부산 해운대구, 충남 보령시가 자매 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도시는 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가칭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산물 홍보와 지역 축제, 민간단체 공연 등의 교류를 넓히고 재난 재해 시에도 함께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유명 카페와 음식점과의 상생협력 제휴에 나섰습니다. 일자리재단이 마련한 기업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건강검진과 숙박, 영화관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80여 개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신규 회원 5,000명을 모집해 신규 가입이나 제휴기업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강원도 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이 강원도 우수농산물 기획특판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 시기인 여름을 맞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등 수도권 농협 유통센터 8곳에서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강원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획 판매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입양한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 사이 입양한 강아지 8마리를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하고 한 마리는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성제산과 용양보 일원이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우수한 DMZ 생태자원과 한국전쟁 전적지를 보유한 철원 성제산과 용양보 일원 4.7제곱킬로미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년까지 공원 계획 수립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6년부터는 공원 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8월 16일까지 춘천시 보건소 본관 앞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의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춘천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쿠폰 신청 접수가 8월 18일까지 실시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별 연탄 쿠폰 지원 신청을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연탄 쿠폰 신청 면단을 정리해 8월 25일까지 광업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중복 여부를 확인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사용할 가구별 연탄 쿠폰 47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춘천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최근 철원 양돈 농장에서 올해 들어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춘천시는 장마철 강한 비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나 오염된 흙 등이 농장 내 유입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양돈 농장 초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집중호우가 끝나면 농가와 축산시설 안팎과 주요 도로를 일제 소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